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암 환자분들 이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4가지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굉장히 질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음식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히 항암 중에 이것만은 드시지 마세요 하는 음식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의외일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음식이 항암 중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 영상에서 피해야 될 4가지 금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짧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 오늘의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탄 고기 또는 탄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공육. 네 번째, 소금에 절인 생선. 이거는 중국의 어떤 광둥성이라는 지역에서 그런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암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데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이 4가지는 WHO IARC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암 발생에 관련이 있다라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꼽은 음식은요, 현미밥과 잡곡밥입니다. 교수님, 근데 현미밥이랑 잡곡밥은 다이어트 할 때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건 좀 의외인 것 같은데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할 때는요, 일반적인 건강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체력을 잘 유지해서 버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잡곡밥이나 현미밥은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설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항암 치료를 하면서 체력이 좀 떨어져 있고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현미밥, 잡곡밥보다는 오히려 흰밥이나 또는 죽 이런 것들이 더 소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뭐든지 먹어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위험하기보다는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요. 두 번째, 암정복TV에서 선정한 음식은요, 자몽 또는 석류, 쓴맛을 내는 감귤의 일부 품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비야 오렌지나 포멜로 등이 좀 쓴맛을 내는 감귤 종류가 되겠는데요. 이런 과일들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몽도 좀 의외인데 자몽은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항암제를 복약을 할 때 또 항암제 주사를 맞을 때 이 항암제가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효과를 내고 분해가 돼서 대사가 돼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독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몽을 먹게 되면 푸마노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과일 안에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소장이나 또는 간에서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대사시키는 효소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암제가 분해되고 대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체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항암제의 부작용, 독성이 더 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는요, 어떤 신약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부작용이 어떤 게 생길지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몽류의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암제와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신약 임상하시는 분들, 또 표적 치료제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표적 치료제나 타목시펜과 같은 이제 호르몬 치료제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주사로 맞는 세포독성 항암제들도 결국은 몸에서 대사가 돼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항암제들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밝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그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는 그런 과일은 좀 먹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오렌지나 일반적인 귤은요 모두 괜찮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음식은요, 날달걀, 덜 익은 고기와 날생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덜 익은 고기라고 하면은 뭐 스테이크 덜 익은 고기나 뭐 육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를 먹을 때 익힌 단계를 well done, 뭐 medium, rar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rare에 해당되는 좀 덜 익은 고기는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 일반적으로 모두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잡곡밥 같은 거는 뭐 먹는다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잘 익혀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중에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더욱더 어떤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있는 거겠죠. 이건 좀 애매한 질문인데 반숙 계란 후라이 같은 거는 상관없나요? 근데 저는 주로 완숙으로 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름철에는요, 건강한 사람도 반숙으로 해서 먹을 경우에 뭐 살모넬라라든지 약간의 위험은 모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감염 외에도 장염이라도 걸리면 암 환자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체력이 또 많이 떨어질 수 있으며 다음 치료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달걀도 모두 익혀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건강보조식품과 한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약도 먹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한약의 성분이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성분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와 상호작용을 할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한약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고 대사되면서 간과 신장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요. 그 다음에 콩팥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한약과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같은 이유로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항암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이제 간 수치만 올라서 제가 이제 원인을 이렇게 물어보며 한약을 먹었다는 분들이 정말 꽤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끊으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도 저는 맑은 물만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뭐 약초깨다가 끓여 먹고 달여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암 환자 분들께 선물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목록에 대해서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왠지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 체력을 증진시켜주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홍삼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많이 선물하시곤 하는데 이런 것이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지해야 될 뭐 건강보조식품으로 뭐 강황, 아로니아,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도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백숙에 한약재 조금 넣고 뭐 백숙을 끓여 먹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못하게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음식에까지 신경 많이 쓰시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생채소, 생과일즙, 녹즙을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주로 생것들이 별로 안 좋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생채소나 생과일즙, 녹즙은요, 익히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혹시라도 이게 살균 작용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어떤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라는 그런 전제가 들어가고요. 가령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했을 때는 아마 위험성은 많이 낮아지겠죠. 하지만 정말 조심하기를 바란다면 오염원이 섞여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201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결과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백혈구를 다 없애는 항암이 있거든요. 그렇게 항암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고형암에서는 호중구 감소성 다이어트라고 하거든요. 뉴트로페닉 다이어트. 아주 균이 없게 해서 섭취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호중구 감소성 다이어트가 심각한 감염을 줄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드셔라 이런 큰 결론에 다다를 수는 있지만 그냥 아무거나 막 위생과 상관없이 드셔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끝까지 잘 살펴보면 식약처에 음식을 프로세싱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위생적인 과정은 잘 따른 음식을 섭취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위생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나라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미국의 어떤 스탠다드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동남아 여행을 가신다든지 길거리에 음식을 섭취하신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근데 야채는 이제 뭐 익혀 먹는다고 쳐도 과일은 이제 보통 안 익혀 먹잖아요. 그렇죠.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과일은 진짜 생과일로 먹어야 제맛인데 그걸 어떻게 익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일은요 일단 잘 한번 씻고 껍질을 잘 제거해서 먹으면 대부분의 오염원은 물론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껍질을 까서 먹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팁이 있는데 저는 과일 통조림을 항암하는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통조림이요? 네, 통조림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조림은 한번 살균을 하잖아요.
껍질을 벗겨서 살균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일단 좋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좀 단 과일들을 많이 통조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도가 높다는 거죠. 당은 뭡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잖아요.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 과일이지만 통조림을 통해서 이걸 섭취를 하게 되면 에너지원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통조림들이 부드러운 과일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육이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이 막 까지고 이제 입이 아픈 환자들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이 과일 먹고 싶을 때 통조림 과일 드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암 환자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 동안에 피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암정복TV가 생각하는 5가지 음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나는 이런 음식을 피하고 있다라는 게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